1학년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수업인 4차시 수업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3차시까지 수업을 잘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집중하고 복습하면서 잘 따라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그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 관련해서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수능에 이르러서까지 문과든 이과든 가리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고 이 이후에 있을 과목들의 좋은 도구들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복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동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도 될 정도로 정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복습하고 쌤이 진행했던 그 로직들과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자, 먼저는 이 인수정리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보충해서 문제들을 좀 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조립제법은 이제 다항식을 나눌 때 직접 나누는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직접 나누는 방법 말고 조금 더 간단하게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차식으로 나눌 때 간단하게 나누는 방법인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인수분해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조립제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인수분해.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도 해봤으니까 그거의 반대 방향인 인수분해도 진행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 인수분해에 대한 수업까지 오늘 마무리하면은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인 인수정리 및 보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P알파는 R이다. 자, 즉 알파를 대입했을 때 R이란 값이 나온다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지 않죠. 자, 사실은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R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PX에 대해서 검산식을 작성을 해서 PX는 X-알파 곱하기 QX 플러스 R인데 얘가 항등식이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P알파가 R이다. 자, 이렇게 유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한 문제를 볼 때 저 세 개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잘 떠올라야 된다고 얘기했죠. 정말 거의 지난 시간에 50번 가까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자, 그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인수정리는 이 나머지가 0인 케이스죠. 즉 나머지가 0인 나누어 떨어지는 케이스가 되고요. 자, 그거를 검산식으로 작성하면 이 R이 없애버린 PX는 X-알파 곱하기 QX가 될 테니까 여기다가 역시나 항등식이므로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값 알파를 대입해주면 P알파가 0이 된다. 이것도 이 세 개가 정말 유기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적용할 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개의 유기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P알파는 R이다. 즉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R인데 우리는 나머지가 R 남아있는 거 말고 나머지가 0인 케이스, 즉 인수인 케이스를 구하면 우리가 다항식을 구하고 추론하기 쉬웠었죠.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새로 세팅을 합니다. 자, PX-R이라는 다항식을 HX라고 잡으면, 자, 알파를 대입했을 때 R 빼기 R이기 때문에 H알파는 0이 되므로 이 X-알파라는 거를 인수로 갖게 된다. HX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3차식에 대해서 3개의 인수를 구하기도 했고 4차식에 대해서 4개의 인수를 구하기도 했었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유기적인 관계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관계성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인수정리 보충 문제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왜 저거를 강조했는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조차 하지 않고 계속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시작도 못하는, 쌤, 나 그 시험 끝난 다음에 그거 알았는데 하면서 이제 후회하는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할 수 있고 확실히 알고 있는 것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거를 반드시 명심한 상태에서 모든 문제들을 접근하십시오. 자, 특히 이제 그거의 시작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검산식을 세울 수 있다가 우리가 시작 포인트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전개를 한다. 왜냐면 그거 시작조차 안 하면은 전개가 안 돼요. 전개를 안 하면 어차피 문제를 못 푸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나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과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풀어보시고 쌤이 뭐 프린트에 이제 문제 풀이 시간에 할 프린트에 이 문제들을 좀 수록을 해서 이제 복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집어넣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 x의 6제곱 플러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인데요. 자, 이 문제가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일단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자, x의 6제곱 플러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x-1의 제곱이고 몫은 중요하지 않아요? 플러스 이제 2차니까 1차식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 그 a하고 b라는 미지수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 예제에서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해서 두 개를 대입해서 미지수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식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보니까 x-1의 제곱이라서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제 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x-1의 제곱, 즉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사라진다는 그걸 먼저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해봅시다. 자, 1을 대입을 해주면 1 플러스 1이 좌변은 2가 되고요. 우변은 이제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생겼는데 자, 미지수가 두 개가 남아있는 것보다 미지수를 이제 한 개로 줄인 상태에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자, 하나로 묶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b는 2-a가 돼서 이 b 자리에 우리가 2-a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고 다시 한번 쓰자면 자, x-1의 제곱 qx 플러스 ax 마이너스 a 자,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도 좀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는데 자, 근데 잘 관찰해 보면 ax 마이너스 a잖아요. 자, 만약에 얘 a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x-1이 되지 않나요? 그럼 여기 x-1의 제곱이 있고 여기 x-1이 있으니까 x-1을 한번 공통인수로 묶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x-1에 묶어주면은 자, x-1 곱하기 q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 식에서 2를 이항시켜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적어보면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자, 이 식을 그대로 옮기면 x-1 곱하기 자, x-1에 qx 플러스 a가 돼서 자,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은요 이 x-1을 인수로 갖고 얘가 몫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이 x-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되는 거니까 자, 얘 역시 x-1이 있고 어떤 px라는 사실 여기서 px는 이제 5차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x-1이 서로 약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px라는 방식은 x-1 곱하기 qx 플러스 a가 돼서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 값이 뭐가 됩니까? 그쵸? 이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px만 구할 수 있다면은 거기다가 1을 대입한 값, 즉 a라는 거는 p1이 돼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알았으니까 당연히 b도 알겠죠? 자, 그러면 이 px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 px는요 사실은 x의 6제곱 마이너스 x-1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우리가 아직까지 배운 직접 나눗셈으로 나누는 거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립제법을 배운 후에 이 px를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이후에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두 개의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정보가 없다고 해서 이제 포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왜냐하면 문제는 분명히 풀 수 있기 때문에 된 거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진행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진행이 다 됐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하시고 확신 있게 우리는 내가 아는 거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로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길로 쭉 진행해 보는 거예요. 자, 쭉 진행하면 결국엔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 있게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보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fx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8이에요. 근데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일 때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얘는 확실히 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의 인수를 대입하고 싶은데 대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바로 구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보류해 두시고, 그러면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좀 이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8? 그럼 얘 한번 세워볼까, 식을? 그럼 x 플러스 1에 q1x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자,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자, 사실은 이거를 기준으로 이거를 봐도 되고 이거를 기준으로 이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뭘 기준으로 보냐? 앞으로 전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인수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띄는 인수를 발견해서 좀 더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시계는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더 이상 없어요. 마이너스 1 이외에는. 자, 그런데 우리가 fx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이 식의 근거에서 f-1이 8이다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는 것밖에는 지금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대입한 f-1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 5 q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8이 돼서 5q 마이너스 1이 10이기 때문에, 자, q 마이너스 1이 2다 라고 구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q 마이너스 1은 2. 자, 즉, 죄송합니다. q2인데 q2 마이너스 1이 2이기 때문에, q2라는 다항식은 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구나. 즉 x 플러스 1 곱하기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가 2가 되는 형태로 쓸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또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자, q2라는 것 자체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2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3x 플러스 1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뭔가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고 x 플러스 1이 있죠. 두 개 곱하면 딱 나오네요. 그럼 얘가 몫이고 나머지를 전개해줘서 더하면 딱 2차식이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자, 전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플러스 1에 q3x 플러스 2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3x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너무 완벽하게 구해지지 않았나요? 자, 있고 얘가 3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2차식이 딱 나와버렸죠. 대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일단 봤을 때 납득이 안 간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시작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전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전개해 놓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이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대입해서 보니까 Q2 마이너스 1이 2야. 그럼 Q2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야. 그럼 또 한 번 전개해 봤어요. 됐어요. 그쵸? 자, 정말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실행해 나가는 그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반드시 문제 풀 때 그렇게 푸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파트인 인수정리의 보충 문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자, 두 번째 조립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때 예고를 했던 것처럼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나눌 때 사용하는 좀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조립제법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조금 한정이 있는데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식으로 나눌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나누는 것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누는 거를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아, 이때부터 왜 그럼 조립제법만 안 가르쳐주고 직접 나눈 셈을 가르쳐줬냐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이걸 이용해서 조금 이따 할 인수분해 굉장히 좋게 활용이 된다, 굉장히 널리 활용이 된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교과서 페이지 22페이지에 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라는 방식을 x-2를 이용해서 나눠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는 좀 기존의 방법밖에 없으니까 기존의 방법으로 나눠봅시다. 자, 보시면 이게 2x 세제곱이고 x니까 최고차항을 없애주려면 2x 제곱을 곱해주시고, 그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인데, 자, 얘를 빼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가 되고, 자, 아직까지는 더 계산해 주는데 x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x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또 빼주시면 7x 플러스 2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차수가 같으니까 한 번 더 계산해야겠죠? 플러스 7. 그러면 이제 7x 마이너스 14 해서 두 개를 빼주면 16이다. 아, 그래서 몫이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7이고 나머지가 16이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요. 자, 사실은 우리가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몫이 2차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다항식 여지껏 다 어떻게 구해왔습니까? 그쵸, 다항식 덧셈 할 때도 그렇고 다항식 곱셈 할 때도 그렇고, 자, 차수를 확인한 다음에 그 차수에 각각에 맞는 동류항들의 개수를 찾는 방향으로 갔었죠. 즉, 다항식의 본질은 동류항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만 이용해서 우리가 나눗셈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발명된 게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건데요. 어떻게 적은 거냐면은 일단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각각의 개수들만 적은 겁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3, 5,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2라는 거는 x-2를 에다가 x-1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자, 2를 대입해주고,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자, 우리가 아랫방향으로 진행할 때는 더하기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은 곱하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2밖에 없으니까 2하고 0을 더했다 해서 2로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 칸에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2, 4가 되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4 하면 1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역시나 대각선으로 갈 때는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땐 또 더해줍니다. 더해서 적어주시면 7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대각선은 곱해주죠. 자, 곱하면 14 한 다음에 역시나 내려올 땐 더해서 내려와서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개수들 보시면 2, 1, 7이고, 자, 2, 1, 7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 즉 맨 마지막에 나온 얘의 나머지가 16이고요.
자, 우리가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2차식이 되겠죠, 결과가. 그래서 2차식이 각각의 x제곱, x, 상수항의 개수들이 2, 1, 7 이렇게 해서 우리 검산식을 적어주시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7이 되고 나머지가 16이 된다.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내려올 때는 더해서 그 다음에 대각선은 곱해서 다음 칸으로 내려올 때는 더하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그 다음 칸 더하고 곱해서 그 다음 칸.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나머지고 나머지는 상수 1차, 2차 이렇게 늘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다른 예들을 좀 볼게요. 자, 교과서 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x 플러스 1 이기 때문에 자, 이거의 개수들을 적어줬는데 x의 세제곱의 개수가 1이에요. 근데 x제곱이 없네요. x제곱이 없다라는 거는 x제곱의 개수가 0이죠. 그렇죠? 0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항 개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상수항 적어주시고 자, 우리가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앞에다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산합시다. 자, 내려올 때는 더하기로 내려오죠. 1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대각선은 곱해서 다음 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해서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그 다음 칸 그 다음에 더해줘서 내려오고 곱해서 그 다음 칸 역시나 내려올 땐 또 더하겠죠. 그러면 4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요 놈이 나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몫이 되겠죠. 자, 제곱 1차 상수 이렇게 될 테니까 아,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나머지가 4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나머지가 4가 되겠구나.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쭉 길게 늘어뜨려야겠지만은 한 줄만 쓰면 다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예제 6번이 있습니다. 자, 예제 6번이 나온 거는 자, 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었어요. 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죠. 그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앞선에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2분의 1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개수를 배열합시다.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역시나 내려올 때는 그대로 더해서 내려오고 대각선은 곱해서 그 다음 칸. 자, 더한 다음에 곱해서 그 다음 칸. 더한 다음에 곱해서 그 다음 칸. 자,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건 알겠죠, 나머지가. 근데 여기 계산 결과 나온 거로 보자면은 몫은 2x 제곱 더하기 2x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이대로 한번 검산식을 적어봅시다. 자, 2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 자, 2x 마이너스 1이고 2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항등식인데 얘 항등식이 맞나요? 그쵸, 항등식이 아니죠. 왜 항등식이 안 될까? 자, 그렇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다항식이 2x-1만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렇죠. 자, 뭐냐? 얘는 자동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다항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몫이 구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나누는 다항식이 2배가 됐으니까 그럼 몫은 이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반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얘가 아니라 몫은 x의 제곱 더하기 x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개수들을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0이 되는 값을 적은 다음에 내려올 때는 더하기 그 다음에 대각선을 곱해서 그 다음 칸 더하고 곱해서 그 다음 칸 더하고 곱해서 그 다음 칸 최종적으로 나머지 여기는 목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풀려다 말았던 문제를 좀 풉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건 자명하고, 그 다음에 몫이 px. 자, 5차식 px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양쪽에 x-1이 같이 있으니까 x-1로 약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x-1 곱하기 qx 플러스 a가 돼서 가만 보니까 이 a라는 놈은 이 px를 x-1로 나눈 나머지 다, 즉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값이다. a가 p1이기 때문에 우리가 px를 알면은 a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px라는 놈은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x-1로 나눈 몫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아마 직접 나눈 셈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굉장히 한참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간단히 배운 조립제법은 개수들만 해서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1 써주시고, 자, 6제곱이니까 x의 6제곱부터 5, 4, 3, 1 다 빵이고 상수항만 남죠? 자, 5, 4, 3, 2, 1. 자, 이거 조금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주고,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주고, 자, 그럼 다 1, 1, 1, 1, 1, 1 되고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px라는 거는 x의 5제곱, 4제곱, 3제곱부터 상수항까지 다 1이다. 물론 여기다 적어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x의 5제곱부터 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상태로 넣어봅시다. 개수들만 일단 넣어봅시다. 자, 좀 이따 이유를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x가 아닙니다. p1이에요. 근데 p1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자, 1을 대입한 값은 개수들의 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항식에다 1을 대입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인수 정리 가더라도 우리가 인수를 찾을 때 1을 대입해서 0이 되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때 1을 대입한 값은 그냥 개수들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px는 개수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듈의 개수가 다 1입니다. 즉, 이 a라는 거는 이 개수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훨씬 간단하죠. 이거를 다 쓰지 않고도 a를 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1을 대입했을 때 개수들의 합이라는 것만 알게 된다면. 자, 그래서 a는 6이 되고 아까 a 플러스 b가 2였을 겁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전체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6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얘를 나눠봤지만 얘는 좀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그냥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뭐냐면은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방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은 당연히 1 대입하니까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나머지가 0이니까. 그럼 몫을 구해야 되는데 그 몫이 이런 형태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얘보다 차수가 하나씩 쭉 낮아져서 1까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자,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자,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5제곱부터 하나씩 줄어들어서 1까지 줄어들면 된다. 자,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인 조립제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자, 1차식으로 나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인수분해에 사용되는. 자, 드디어 이제 인수분해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인수분해 단원은 역시나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기본으로 가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서 이제 인수분해 공식들이 확장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개의 반대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인수분해 공식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이미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했던 그 반대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교과서 지필 순서가 괜히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보면은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는 공통인수를 꺼내는 거였습니다. 즉 ax 플러스 ab는 a 곱하기 x 플러스 b이다. 그 공통인수를 꺼내는 걸 가장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공식으로 익숙하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했었던 그 합체 공식 있잖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자,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x-2 곱하기 x-1로 인수분해를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순서대로 계산을 해 나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등학교에 와서는 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방법들을 좀 추가할 겁니다. 그거 외에는 중학교 방법에서 식만 조금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익숙한 모양으로 계속 바꿔서 결국에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인수분해 공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제곱이고 두 개씩 다 곱하고 두 개씩 다 곱하고 두 개씩 다 곱했죠. 자, 제곱이고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었죠. 다 더해서 전체 제곱이면은 제곱 두 개씩 곱해서 다 두 개씩 다 이렇게 했던 이렇게 전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는 반대로 된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죠. A, B의 세제곱인데 보시면은 세제곱하고 두 개, 한 개, 두 개인데 그렇게 나눠서 다 곱한다. 그쵸? 두 개, 한 개, 두 개 나눠서 다 곱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이렇게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 서로 반대 역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A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개, 한 개, 두 개 갈라주고 다 곱한다. 이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역시나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우리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이렇게 전개를 했었죠.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해서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두 개, 한 개, 두 개 나눠줘서 다 곱한다. 이 모양으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대놓고 이제 인수분해 해라. 물론 이제 모양이 너무 보이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얘네 두 개는 그래도 쏠쏠하게 잘 쓰이는 편이니까 얘네 두 개 정도는 잘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 우리 세제곱이니까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겠죠. 자, 한 개, 두 개고 더하는데 이럴 때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전개했었잖아요. 그쵸? 자, 한 개. 자, A, B 제곱하고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그쵸? A, B 제곱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그럴 때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얘가 이렇게 전개가 됐으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얘도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지만 우리는 마이너스를 그렇게 보지 않기로 했었죠.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고요. 자, 그럼 얘 A 마이너스 B 그리고 A의 제곱 또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B. 그쵸? 자, A와 마이너스 B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였다. 그럴 때 우리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정도는 조금 유의 깊게 봐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 전개의 역산이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외워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에요. 뭔가 제곱일 것 같아. 그러면 두 개씩 곱한 다음에 다 곱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xy는 플러스예요. x하고 y를 곱했더니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어. 그럼 x하고 y는 부호가 같은 부호일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y하고 z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두 개의 부호는 달라야 돼. 그쵸?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기억했었죠? a하고 b를 곱할 때 만약에 양수다. 이 말은 a의 부호와 b의 부호가 같다
왜냐면 플러스 플러스도 양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양수니까요. 부호가 같기만 하면은 양수가 됐고,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A의 부호가 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의미를 했었죠. 자, 그럼 X하고 Y는 같고 Y하고 Z, ZX 달라. 그러면 X하고 Y 플러스 Z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X하고 Y는 플러스, Z는 마이너스. 아니면은 그냥 X하고 Y를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Z를 플러스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두 개 있는 건 복잡하니까 자, X, Y는 같고 Z만 달라서 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얘네 있으면 얘네를 다 제곱해주고 두 개씩 곱해서 다 곱한다. 두 개씩 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요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곱의 부호. 즉, 이 0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고등수학에서는 이 부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0보다 큰 거는 플러스고 0보다 작은 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부호를 따질 때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곱의 형태로 바꿔주시고 곱했을 때 0보다 커? 아, 그럼 두 개의 부호가 같구나. 곱했을 때 0보다 작아? 아, 두 개의 부호가 다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수능에도 이런 시야가 정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더하기 8B의 세제곱이니까 자, 앞에 거에 세제곱이 있어요. 그럼 뒤에 것도 왠지 세제곱이면 좋겠는데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즉 A의 세제곱 더하기 2B의 세제곱이니까 요 놈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2B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B 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쵸? 그대로 써주고 제곱해서 써준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27페이지에 보시면은 아마 이제 모든 문제집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차식 치환을 활용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뭐 그렇게 유형화시켜서 외운다기보다는 자, 우리는 항상 기억할 거는 뭔가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픽은 뭐냐면요. 자, 익숙한 형태 바꾼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문제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4제곱입니다. 그 4제곱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곱의 형태로만 배워왔죠. x의 제곱. 자,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 보시면 정말 다행인 게 얘도 x고 이거의 제곱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제곱이 와 있고 여기에 x제곱의 제곱이 와 있죠. 아, 그래서 보기 쉽게 우리가 x의 제곱을 a라고 한번 치환해 놔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라는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익숙한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학교 때 정말 지겹게 했던 것처럼 두 개를 곱해서 4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죠. a. 자, 따라서 얘는 a-4 a-1로 인수분해가 가능한데 자,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자, 뭐냐? 우리는 a에 대해서 인수분해라는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니까 원래대로 바꿔줘야겠죠. 자, 바꿔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이거 조금 침범할게요. 자, 여기서 끝내주면 안 되죠. 왜냐? 우리 중학교 때 또 배웠던 거 있잖아. 합차. 자,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로 인수분해겠죠. 보시면 얘가 2의 제곱이고 얘는 1의 제곱이니까 아, 얘는 최종적으로
x-2, x 플러스 2, x-1, x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익숙하지 않으면 전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비단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 교과서에서 주고 싶은 교훈이에요. 자, 언제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내가 익숙한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우리는 2차가 익숙해요. 근데 다행히 얘는 치환을 통해서 2차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2차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또 익숙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에 2번을 보시면 지금 얘는 갑자기 x하고 y가 뒤섞여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역시나 이것도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자, 다행히도 보니까 x-2y 얘가 겹치고, 우리가 만약에 이 두 개의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바꾸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x-2y라는 문자를 뭐 큰 x다. 지금 a 쓰고 x 썼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좋은 문자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주로 소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환할 때는 대문자로 치환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x로 치환을 해주면 얘가 큰 x가 되니까 얘는 라지 x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뀌죠. 자, 인수분해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1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자, 우리는 x하고 y에 대해서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니까 이 큰 x를 x-2y로 바꿔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x-2y 마이너스 3, x-2y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제곱이 돼 있지만은 우리가 x의 제곱을 이번엔 뭐 t로 치환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x의 4제곱은 제곱이 되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9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역시나 얘도 t. 자, 곱해서 9 마이너스 1이니까 t 마이너스 9 t 마이너스 1이 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9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 자, 우리 좀 지우고 깔끔하게 한번 써볼게요. 깔끔하게 저것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요만큼을 다 지우고요. 만큼을 다 지우고, 자, 리얼한 상황을 다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지우고, 자, x의 4제곱 플러스 4. 자, 우리가 이것도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쌤이 좋겠죠? 얘는 뭐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 일단은 그냥 4차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나마 익숙한 형태는 만약에 얘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4였다면 얘는 2의 제곱이고 얘가 x제곱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가능했을 텐데 x의 4제곱 플러스 4여서 얘는 도무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도록 끌어와야겠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합차로 바꿀 겁니다. 합차로 바꿀 건데요. 얘는 거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냐?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고 완전제곱식이 하나 있어서 완전제곱식 빼기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x의 4제곱이고 얘가 4니까 우리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쵸? 4x 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텐데, 자,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건 없던 4x 제곱을 더했기 때문에 4x 제곱을 한번 빼줘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정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x의 제곱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은 얘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고요. 자, 얘는 다시 한번 얘를 사분의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해주면, 자,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돼서 얘는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합차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바꿔주시면 a 플러스 2x 플러스 2 a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역시 우리가 a를 x제곱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다시 바꿔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얘는 딱 보기에 너무나 어려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합차 공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합차 공식이려면 완전 제곱식이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하고 빼는 이런 형태도 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보충문제에서 봤던 것들, 그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활용하여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분해는 여러 가지 공식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익숙한 형태로 바꿔서 계산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및 그 대단한 정리 또 복소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이상